어서 오세요. 동쪽 숲 찻집 보니입니다. 어서 오세요. 동쪽 숲이에요. 2026년 정월 대보름, 음력으로 1월 15일이에요. 양력으로는 3월 3일이었어요. 바로 이날 밤 8시부터 9시까지 36년 만에 우주쇼인 개기월식이 있었네요. 그런데 강릉에선 아마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시겠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이 시간대엔 비가 그치고 간간히 구름 사이로 하늘도 보였는데 저는 달을 보지 못했네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 개기월시기를 알아볼게요. 3년 뒤인 2029년 1월 1일이에요. 단 3년 뒤고 또 1월 1일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진 않겠죠. 오늘 찻집 보니는 술 좋아하세요? 로 그전과는 많이 달라진 술 문화를 보려 해요. 오늘은 현미 녹차를 선택했어요. 구수한 맛과 따뜻한 성질을 가진 현미가 꽃샘추위엔 제격인 듯 싶어요. 동쪽 숲 찻집 보니 그 27째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술 이야기를 하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네요. 한동안 지나치게 오바해서 고생한 생각이 떠오르고 더불어 참 좋았던 생각도 이어지네요. 아마도 50대 후반 이상이면 10여 년 전과 현재 술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술을 드시는 분이시라면 말이죠. 그렇죠. 술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술을 배울 땐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네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주사가 떠오르죠. 술에 취하면 완전히 개가 되는 경우는 정말 대책이 없죠. 잘 배워야 할 것은 술을 어떻게 마셔야 몸이 축나는 것을 최소화하는가, 사람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삶의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법, 그리고 술 예절 등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술은 참 좋은 도구죠. 그런데 언제나 현실은 꼭 바라는 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높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래요.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 주역이 되던 시절부터라고 해요. 1980년대 중후반, 1986년에서 89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경이로운 성장기를 맞이했어요. 이때 모든 첨단 산업 기반이 갖춰졌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때였네요. 우리나라가 이때 경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되네요. 결국 먹고 살기에 크게 문제가 없던 때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부서 회식도 많았고 끼리끼리 한잔하는 술자리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했던 때였어요. 2000년대까지 러시아, 라트비아, 루마니아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대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감소해서 OECD 평균인 8.4리터보다 적은 7.9리터라고 하네요. 술 이야기를 하려면 세대 간의 차이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베이비붐 세대인 제 경우를 떠올려 보면 현역 때인 50대 중반 시절의 경험이에요.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제 윗 선배님들과 한 세대 아래,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당시 25세에서 30세 사이의 후배님들과 사이에 끼어 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윗 선배님들과 아래 후배님들과는 바로 술자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소위 세대 차이라고 해두자고요. 그런데 중간인 우리가 끼면 술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대로 잘 굴러갔거든요.
저 자신도 그 역할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마도 개띠들 아래에 개체수가 많아서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제가 느낀 것은 그랬네요. 결국 술 문화라는 것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회 여건과 그 시대 사람들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던 시절부터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까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을 거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음주 문화도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두루 섭렵한 듯 싶어요. 그런 입장에서 과거와 지금의 음주 문화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네요. 우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요. 음주 관련 진리 중 하나, 술에 장사 없다. 그렇죠. 이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죠. 그전처럼 마시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어요. 우리 세대뿐 아니라 후배님들과 젊은 세대를 봐도 술자리 자체가 많이 줄었다로 보이네요. 여기엔 코로나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네요. 무려 3년간 반강제로 술자리를 갖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통하던 관행이 사라진 듯 해요. 술을 마시던 사람들도 술을 마시지 않으니 몸도 편하고 돈도 굳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졌죠. 이후론 다시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이 사회 현상으로까지 드러나는 효과도 있어요. 세상 일 보면 100% 긍정이나 부정인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는 습관으로 감기와 호흡기 환자가 많이 줄었을 것이겠죠. 술자리도 줄어들면서 강도도 많이 줄어든 듯해요. 과거엔 4차, 5차까지 심하면 날새기도 했었는데 이젠 대부분 1차에서 끝나죠. 어쩌다 길어야 2차. 나이 어린 젊은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여기엔 경제적 문제도 엮인 듯해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소주 한 병 가격이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해요. 알코올 도수도 낮아져서 15도 이하인 소주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소주 가격이 많이 부담되지요. 소주는 원래 맛으로 먹는다기보다 음식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취하려고 먹는 성격이 강했는데 그 원칙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소주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분석한 결과 2030 세대들이 이 원인으로 기피하기 때문이래요. 맛이 없고 비싸고 취하지도 않고 해서 식당을 기피하고 혼술이 늘고 맛있는 술을 소비하게 되고 하이볼이나 위스키 소비량은 크게 늘고 있대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술 소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대체적인 소비량 전망은 건강의식 강화와 회식 문화 감소로 줄어들 것으로 본대요. 그럴 것 같아요. 저부터도 확실히 과거보단 많이 줄었다고 느끼고 있고 앞으로 더 술을 소비할 생각도 없어요. 그럼 이러다 완전히 술을 줄이는 사회로 나가게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마시는 횟수는 줄어든다. 대신 마실 때 각자 취향을 중시한다로 전개되겠네요. 값싼 소주나 폭탄주를 많이 마시는 형태에서 하이볼이나 위스키 또는 와인과 수제 맥주, 전통 맥주, 칵테일 등 양보다 질과 취향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취하려 술을 마신다기보다 가벼운 음주로 분위기를 즐기고 건강도 챙기는 분위기라는 것이에요. 더불어 술 없는 모임이나 동호회가 많아지고 알코올 의존도를 크게 낮추게 되는 우리의 의식 성장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네요. 오늘은 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삶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방법을 찾는다면 그중 중요한 한 가지는
너 자신을 알라가 될 것이네요. 이것이 음주에도 당연히 적용되겠죠. 나의 몸 상태, 체질 등 술이 내 몸에 맞는지를 우선 봐야겠죠. 내 몸의 캐파를 넘어서는 음주는 절대 피해야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참사는 피해야죠. 그리고 이제 음주를 강권하는 문화는 거의 사라졌어요. 따라서 알코올에 의존하는 결과는 오로지 내 의지로 결정되는 시대라고 생각되지요. 이제 한창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연령의 세대를 위해 한 말씀 드리면, 무슨 원인이든 알코올에 의존하는 삶은 지양하세요. 그것이 어려운 것 때문이라면 더더욱 피해야죠. 순간의 회피일 수는 있지만 결코 근원적 해결책은 될 수 없고, 그 방법에 빠져서 더 좋고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하면서 삶을 즐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네요. 그렇다면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를 말해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늘 기쁨 가득하세요. 동쪽 숲 찻집 보은이에요. 감사합니다.